제목이 좀 마음에 드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소개는 너무 시간 관계상 하지 않을게요. 뭐 인터넷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뭐 중간중간에 이런 일을 했었다라고 하지만 정식으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고, 우리 그냥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의 브랜드다. 자, 옆 짝꿍 얼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 어떤 브랜드가 떠올려지시나요? 뭐 나이키, 또 자, 빨리. 네, 어떤 브랜드? 타타고니. 충직한. 좋아요. 박수 부탁드려요. 괜찮아요. 또 어떤 브랜드?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 할게요. 자, 저는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떤 분이 짧게 모비브 과정을 만드셨더라고요. 발빠르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늘 외치고 다녔던 건데 이게 정말 간만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모든 그 마케팅은 빨리빨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늦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실제 저는 여긴 세종사이버대학교지만 제가 소비자 행동론을 이제 한 학기 하고 있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경희대학교 마음에 드시는 분들 글로 옮기셔도 돼요. 자, 경희대학교에 퍼스널 브랜딩 전략이라는 과목으로 지금 2년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제 전문 분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 행동론 같은 경우는 제가 기업에 한 23년 이상 있었고 또 그쪽 분야로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서 또 몸을 함께 담게 됐는데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제 전문 분야라는 거. 그래서 국내에 아마 개인 컨설팅으로는 가장 많은 횟수를 갖고 있지 않을까. 약 4,000명을 이렇게 1대1로 컨설팅한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제가 많이 안 받을게요. 많이 안 받을게요. 자, 제가 우리 이민정 교수님 이름을 팔면 그냥 공짜로 해줄 수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수업이니까 그래도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세종대학교 강의하면서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좀 뭔가 꼭지를 넣어서 해야 되겠구나. 우리 본질에 대한 걸 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브랜딩을 우리 여러분 혹시 마케팅 배우신 분 계신가? STP 전략이라고 그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한다. 이것을 이제 사람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테마로 해서 마무리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자기 인식 3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결론은 나는 누구인가? 이거 찾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는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의와 이제 요거가 좀 재밌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민정 교수님 비포 애프터를 넣을까 하다가 조금 전공 교수님이 주인 교수님이신데 제가 또 이렇게 매너 없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워낙 비포도 예쁘셨어요. 하지만 제가 다른 분들을 갖고 왔습니다. 다른 분. 네. 자, 이걸 좀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자, 여기에서 가장 특색 있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좀, 아마존은 뭘 팔죠? 그렇죠. 다 판다. 자, 다 판다. 자, 여기서 특색 있는 건 화살표입니다. 자, 화살표가 A부터 N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A부터 Z까지 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나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어. 이 표현이 아마 여기도 다 판다. 이렇게 이제 기업의 어떤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이미지 또는 추구하는 방향, 가치, 그다음에 고객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들이 이 로고 안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나이키는 뭐를 의미할까요? 자, 나이키 누를까 말까 했는데, 자, 이거는 니케라는 신이 있었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이버 찾아보세요. 그런데 니케의 신에 또 하나의 신, 리우스인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날개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날개. 그런데 이것을 1970년대 초반에 한 학생이 디자인 대회처럼 이렇게 했다가 그거를 의미를 부여하고 날개를 이렇게 딱 했는데 나이키에서 자기네 로고로 갖다 썼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날렵하다라는 거는 대부분 뭘 의미하죠? 멈춰있지 않다. 그렇죠? 속도. 그리고 현대의 의미를 말하면 운동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스포츠 하면 정장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그냥 무조건 스포츠웨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 이렇게 각인됐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페덱스 같은 경우에 하나가 숨어져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화살표. 역시 우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역시 경희 사이버보다 제가 거기 대학 학부죠. 여기 세종 우리 사이버 대학원이 역시 기업에서 또 굉장히 또 중책을 많이 맡고 계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공부하신다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아저씨의 눈빛을 보다가 여러분의 이 반짝반짝한 눈빛을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 안 돌아가고 싶어요. 내일도 뭐 골프를 간다고 제가 오늘 강의 나오는데 골프 가방 챙기고 막 골프채 막 열심히 닦고 있는데 그 모습이 하나도 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안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딱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교육이 뭐가 중요할까. 그냥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듣고 거기에 제가 좀 필요한 걸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꼭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렇게 페덱스는 뭐 하는데요? 배달, 뭐 우편 이런 거잖아요. 빠르게 배달하겠다. 뭔가는 죄송합니다. 뭔가는 그 의미를 여기에다 부여해 놨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바로 브랜드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나요?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나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개인도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피체이 하면 브랜드가 되어 있어요. 성도 독특한데 성이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성일 수 있어요. 그죠? 혹시 나는 PC성을 가진 사람을 봤다 하시는 분? 그쵸. 아까 그 수필 작가 피천득 선생님에 대한 이제 따지고 보면 할아버지 뻘이긴 하지만 다 한 성이니까 맞아요. 저 굉장히 독특해서 어렸을 때부터 제 성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거를 만들어가면서 그래 이것도 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뭔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실하다, 전문적이다, 센스 있다, 긍정적이다 이거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요?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될 수 있어요. 자, 보면 내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브랜드라는 거는 나 잘났어.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나는 굉장히 유능해. 이게 아니라 타인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줬을 때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 진열 때 브랜드 많잖아요. 그건 결국 고객이 초이스해서 가져가야지만 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 건 너무 좋아요. 우리 거는 너무 괜찮아요 라고 혼자 떠들어댄다는 것이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사례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왜 개인이 브랜드가, 죄송합니다. 왜 개인 브랜드가 중요한가? 인상, 확신, 감정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회사에서는 여러분 기업에 계시니까 이 사람과 꼭 일하고 싶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 인사 담당자도 계시죠? 어떤 분을 내가 우리 팀으로 보내고 어떤 분을 현업에 맞는 사람을 보내줘야 될까라고 할 때 고민 많이 하시죠. 뒤에서 다 조사하시잖아요. 야, 걔 어때? 일은 잘해? 뭐 동료들하고는 잘 지내? 아니면 일은 뭐 성실하게 하는 애야? 이런 어떤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자, 두 번째, 고객에게는 이 사람에게 맡기면 신뢰할 수 있는 신뢰죠. 확신을 주는 거. 제가 그전 직장이 K사였습니다. K사 하면 떠오르는 거? 네? KTF? 네, 괜찮아요. 올해? K사. 기아. 네, 기아. 기아에서 제가 교육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제가 우리 기아 자동차는 판매 왕이라 그래요. 연간 한 400대 판매하시는 분들. 보통은 200대 이상에서 400대까지 판매하시는 판매 왕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연구한 게 좀 있었습니다. 왜 고객들이 그 사람들을 선택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거의 신뢰라는 단어 키워드가 나왔던 거죠. 신뢰. 그럼 그 신뢰는 어디에서 그 사람에게 느낄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이제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그 매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떠오르면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냥 감정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죠? 많이 벌고 쉽죠? 자, 최근에 그 배우 중에 박시유 씨라고 있어요. 약간 그 안 좋은 사례로 이렇게 뒤로 가 있는 분.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하세요?
그래서 여자니까. 자, 박시우라는 배우가 지금은 약간 뒤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최근에 단 한 달 만에 총 다 합하면 16억을 벌어갖고 그 16억 중에 8이 16, 그러니까 8억은 자기가 순수하게 가져갔고 나머지 8억은 이제 업체가 가져간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틱톡이라고 혹시 아세요? 자, 저는 그 틱톡이 그 돈을 버는 건지 그래서 내가 뭐 하나 들어가 봤더니 박시우가 요즘에 그냥 팬들이 워낙 많을 수도 있잖아요. 4시간 동안 하루 4시간 동안 영상을 킨대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뭘 하나 봤더니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네, 우리 이민정님 오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어머, 우리 피체이님 간만에 오셨는데 인사 좀 해주세요. 4시간 동안 이런 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뭘 하나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배우들이 참 많이 하는데 나이를 떠나서 공감을 잘해준다라는 거죠. 엄청난 공감. 그래서 저는 이 감정도 여러분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이 공감 능력도 실화입니다. 실화. 그리고 또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그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엔터를 좀 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틱톡이라는 브랜드를 선전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중국에서 나온 브랜드고 중국 사람들은 자체 틱톡이 있대요. 근데 약간 글로벌 틱톡인 거죠. 그래서 16억을 벌었을 때 나머지 반띵에서 반은 틱톡이 가져가고 반은 순수하게 박시우 씨가 챙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간다고 하는데 결론은 제가 그렇게 특별한 게 있을까 들어가서 봤더니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멍 때리고 있어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하는데 막 사람들 별풍선 쏴주고 뭐 돈을 막 이렇게 보내온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더 이름을 많이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뭘까? 유튜브도 아니고. 자, 어쨌든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정도 여러분의 브랜딩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오늘부터 또 틱톡 하실 것 같아요, 느낌에. 자, 그거 하는 건 아니에요.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의 브랜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네. 이거 안 되면 좀 눌러주시겠어요? 네. 자,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자, 가슴에 얹으세요. 나는 누구인가? 저를 바라보고 해주세요. 나는. 자, 눈 반짝반짝 하셔요.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니?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을 돌아봐요. 난 누구예요 도대체? 저는 항상 제가 질문을 합니다. 피체이 넌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구니? 뭐 엄마, 뭐 교수란 타이틀도 있지만 엄마, 뭐 대표, 뭐 아내 이런 역할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누구일까? 가끔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는데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게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먼저 던지셔요. 이 브랜딩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브랜딩을 찾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질문을 한번 딱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다 이제 기업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아주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컴퓨터를 막 이렇게 들여왔던 세대가 있어요. 지금은 여자들도 막 번쩍번쩍 들고 막 소프트웨어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컴퓨터 새로 나왔다 그러면 본인이 다 설치합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각 팀마다 제가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렇게 나오면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남성들만 가서 열심히 고쳐주고 하다못해 엑셀에다 고장나면 어머 과장님 저 이거 좀 약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약간 그 컴퓨터를 잘 알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드웨어 쪽으로 뭔가 잘 해주시는 분들, 컴퓨터 고장났을 때 SOS로 오시는 분들. 자, 그분들은 잘 기억해 보시면 팀을 잘 안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일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필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그 사람도 나름대로 그 회사 내에서 브랜딩을 하셨던 겁니다. 브랜드예요. 저 사람 일은 별로 의미 없어. 근데 우리가 뭔가 중요한 업무를 할 때 저 사람이 꼭 필요해. 그런 분들이 꼭 계셨더라는 거죠. 그것도 브랜딩이다.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나의 키워드는 과연 뭘까? 나는 뭘까? 나는 그냥 피체일까? 나는 뭘까? 이거를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세 번째, 되고 싶은 나. 도대체 나는 그냥 여기 세종 그 사이버 대학원에 왜 왔을까?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커리어를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진급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아빠지만 뭔가 아빠로서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그 틱톡을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기 많이 오시더만요. 박시우 씨한테. 그래서 제가 봤더니 별거 없어요. 어떤 어머님이 인생은 이제 뭐 60부터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70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올라간 박시우 씨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누님, 인생은 80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대 무슨 드는 분들 돈을 막 사주시는 거예요. 입 떴다 뭐 하겠습니까? 돈이 들어온다는데. 그래서 8억이 들어온다면 저 같아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뭔가가 내가 이제 브랜드, 그러니까 세상에 꼭 남기고 싶은 게 뭐냐 이거죠. 그 어머님도 뭔가 70대에 자기만의 뭔가 이렇게 좀 처져 있다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으쌰으쌰 해주면 뭔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저보다 아래이거나 아래 몇 분 계시고 위에 몇 분 계시는데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와가지고 뭘 하겠어. 하지만 그러기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 하셨나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일을 하셨고 너무 많은 길을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하셔야 돼요?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겠죠. 자, 어떻게 만들어주셔야 될까요? 돈 들여서? 네, 자, 보겠습니다. 네, 볼게요. 어디다 이걸 눌러줘야 되나요? 이게 뭐가? 네. 자, 먼저 장점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성들이 좀 있는 줄 알고 제가 샤넬을 갖고 왔는데 그래도 재밌을 거예요. 자, 보면은, 자, 샤넬 하면 어떤 게 떠올려지시나요? 우리 선생님? 막 스트레스 받아요? 사모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네? 명품. 샤넬이 명품인가요? 사모님 혹시 사들인 적 있으세요? 아직 결혼 안 하셨구나. 이따 저한테 명함 주고 가세요. 제가 중매 잘해요. 자, 샤넬 하면 뭐 떠올리세요? 자, 어떤 분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대요.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샤넬 가방 안 사준다고 맨날 뭐라 한대요. 자, 샤넬 하면 뭐가 떠올리세요? 비싸고 계속 오른다. 비싸. 그러면 사실 의향 있으신가요? 사실 의향 있으세요? 자꾸 사달라고 해서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피신 나오시는 거구나. 공부한다고. 자, 한 분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샤넬 하면?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네? 향수. 좋아요, 좋아요. 향수 좋아요. 자, 샤넬 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가방이 뭔지. 이 가방 얼마짜리일까요? 이 코딱지만한 가방이, 네? 어디 써 있어요? 네, 1,000만 원 넘어요. 넘어요. 그래서 왜 샤테크라고 하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사실 저는 샤넬 가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샀던 분들이 300만 원대에 샀던 분들이 계시네요. 근데 이게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냥 살만하죠. 그래도 뭐 사실량은 없으세요? 자, 두 번째, 샤넬 하면 생각하는 거, 이게 왜 안 되죠, 자꾸? 자, 향수. 우리 마릴린 monroe가 뭐 이렇게 뿌리고 잤다라는 향수. 자, 세 번째는 트위드 자켓입니다. 요 자켓. 자, 이렇게까지 가기까지 샤넬 하면 단지 화려한 것만 생각할 겁니다. 그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샤넬 제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샤넬의 히스토리를 좋아하고 아마 머지않아서 샤넬에 대한 연구 논문을 좀 내고 싶어요. 그 이유는 자, 샤넬이라는 여자는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왔다리 갔다리 했던 그 중간에 걸친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1883년부터 1971년까지 생존했던 분이신데 사실은 샤넬은 성입니다. 가브리엘 샤넬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랑스 소미르 출생인데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 광장에서 어머님이 아이를 낳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논팽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술 먹고, 막 가정 안 돌보고, 샤넬의 아버지가 거기에 속해 있던 분이세요. 딸만 뭐 셋을 낳았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샤넬은 그 광장에서 어머니가 샤넬을 낳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과연 이 아이들을 지켜줬을까요? 수도원으로 갔죠. 고아들은 대부분 어디를 많이 그때 갔죠? 수도원으로 보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샤넬 하면 그 로고가 생각나죠? 어떤 로고죠? 이랬던 로고. 그죠? 아까 모르신다면서 다 아시네, 이거. 네. 자,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세계적으로 아는 이 브랜드의 어떤 히스토리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거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 기입한 거예요. 하나하나. 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코코 샤넬이 태어나서 오바진 수녀원에서 약 7년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19살이 되면, 18살, 19살이 되면, 만으로 18살이 되면 나와야 돼요. 자, 그때로 말하면, 우리가 오바진 수녀원에서 나오면 딱 3가지를 할 수 있었대요. 하나는 뭘까요? 시집. 두 번째는 취직. 이렇게 미싱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째는 수녀. 맞아요. 이렇게 3가지. 자, 샤넬은 뭘 선택했을까요? 취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이란, 자, 사람은,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저 혼자 하겠습니다. 사람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옆에는 누구가 있고 누구를 만났죠? 아, 눈치 없으시다. PJ 아니에요, 오늘은. 이민정 교수님이라고 말씀하셔야죠. 눈치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샤넬 가방 사드려야 돼요, 사모님들한테. 네. 네, 아까 죄송하지만 전 거 다시. 네. 자, 그래서 여기, 물론 샤넬의 스토리 들어가 보면 약간 부도덕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 좀 뺄게요. 윤리적으로는 좀 빼겠습니다. 결혼을 안 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군복을 수선하는 일을 진짜 많이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코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코코 샤넬이라고 하잖아요. 샤넬은 노래를 진짜 못 불렀는데 이 외모가 예뻐서 이제 너 이렇게 한번 무대에 서봐라. 그래서 낮에는 미신공을 하고 밤에는 카페 같은 데 가서 노래를 한 건데 샤넬이 이렇게 불렀던 노래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코코리코 코코 이런 노래가 있대요. 그런 노래가 있대요. 그래서 샤넬이 나중에 향수의 이름 붙였던 게 코코 샤넬이었던 거죠. 그 애칭처럼. 자, 어쨌든 이 여성이 대단한 거는 여성복에 어느 한 획을 긋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드레스를 많이 입잖아요. 여러분, 드레스를 많이 입으면 뭐가 단점이냐면 남성들하고 마차 하나 어서 내릴 때 꼭 에스코트에서 내리잖아요. 그게 그냥 멋으로 내리는 게 아닙니다. 끌려서 넘어질까봐 남자가 꼭 에스코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샤넬은 독일 장교를 만나서 우연치 않게 말을 타게 됐어요. 그런데 말을 탔는데 이제 바지를 입게 됐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바지를 왜 남성들만 입어야 해? 그래서 샤넬이 거기에서 착안한 게 여자도 슈트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약간 바지를 착안해냈고, 두 번째, 자기는 남자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남자친구는 있었지만 꼭 저렇게 에스코트, 독립적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꼭 저렇게 에스코트 받아야 해? 그럼 저 치마를 자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치마를 발목까지 쌩강 자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샤넬은 어머님 아버지도 없고 고아였기 때문에 쟤는 무례한 애야. 야, 우리처럼 교양 있고 교양 있는 집에서 저렇게 절대 안 입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게 너무 편해 보이거든요. 자, 3번째. 치마를 자르니까 뭐가 보여요? 발목도 보이고 신발도 보이고. 자, 그때까지 신발은 그냥 신는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렇죠. 신발에 뭔가 공을 들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안 봤던 곳이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이 여성이 독립적인 여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결핍이 많은 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결핍은 사람이,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 요즘 아이들 어때요? 너무 편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막 결핍도 만들어주려고 하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결핍이 결국 한 사람의 성장을 돕는다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결핍이 물론 있었고. 자, 샤넬은 어마무시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 못 받아. 어머니 돌아가셨어. 태생 자체가 광장에서 태어났어. 또 수녀원이 얼마나 깝깝했습니까? 그 어두운 곳. 자, 어두침침한 곳에서 뭘 탄생시켰냐? 블랙이라는 드레스를 아주 고급지게 탄생시킵니다. 어떻게 탄생시켰냐? 대부분 블랙은 장례식장 복장으로만 쓰였습니다. 근데 이때 샤넬은 블랙을 이용해서 자기가 7년 동안 있었던 오바진 수녀원은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 어둠 속에서 이 블랙이라는 것을 약간 고급지게 만든, 탄생시킨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 여기 있네요. 여기 발목이 드러난 것들,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샤넬 이렇게 변화시키죠. 처음에 이제 모자 가게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건 로고입니다. 자, 로고인데, 오바진 수녀원의 바닥에 가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타일.
그 맨날 거기만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나가지도 못하고. 그 타이에 새겨진 게 이게 그 문양이래. 오바진 수녀원에. 그러니까 자기가 향수나 뭐 브랜드를 만들 때 그 이름은 샤넬이라고 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로고는 오바진 수녀원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 7년 동안 그 암흑의 세계를 보내면서 미싱도 배워. 그다음에 그 어두운 그 공간에 수녀님들 다 이렇게 블랙 입고 다니시잖아요. 어두운 공간에서의 그 블랙이라는 공간을 물론 결핍이었지만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한 여성이다. 물론 윤리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이걸 하나하나 다 제가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기분인지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우리들은 다 고아원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수녀원이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과거의 수녀원은 약간 억압된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때도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 사실을 아는 나는 12살에 깨달았어요. 일평생을 사는 동안 한 사람이 여러 번 죽을 수, 전 이 글을 읽고 울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샤넬을 만들어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단지 거기에만 우리 집중했지만 샤넬 가방은 샤넬이 살아생전에 이슈시킨 게 아니에요. 그 이후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샤넬의 히스토리를 굉장히 브랜딩에 좀 쓰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핍이 많죠. 아까 제가 나를 찾는 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는 거, 나한테는 뭐가 없어라고 하지만 결국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결핍이 브랜딩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 찾고 싶은데 내가 과연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잘하는 것은 나의 어떤 결핍에서 나왔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 샤넬의 스토리는 한 인간이 어떻게 브랜딩화되어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제가 가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좀 공감하시나요? 네. 결핍에서 시작된 이 샤넬의 히스토리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이런 히스토리가 결국엔 전 세계적인 명품이 되기까지 어때요? 눈물겹지만 당당한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여기 스테인레스 여기서 다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공감하시죠?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퍼스널 브랜딩은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브랜딩을 잘 했더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왔고 가치가 올라갔어요. 사실은 원당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어져 있는 가치가 샤넬의 그 생각들, 샤넬의 그 오묘한 그 스타일들, 그 모든 게 다 그 안에 총 집합되다 보니까 자꾸 돈이 올라가는 거죠. 저는 브랜딩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명확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또 잘 보세요. 눈, 코, 입이 아니라 눈, 코, 입은 제 거예요. 자,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브랜딩 강의를 한다고 왔는데 여성이잖아요. 여성이죠. 뭐 여성만 레이스 좋아하는, 저 레이스 되게 좋아해요. 꽃무늬 너무 좋아합니다. 집에 가면 피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여기 입고 왔다든지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왔다든지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강의가 과연 먹힐까요, 여러분? 그래도 예쁘니까 봐주실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야, 무슨 뭐 저런 강의 하는데 자기 관리도 못하고 그럴 수 있죠. 이 더운 날 이게 입을 거냐고 이게. 하지만 제 나름대로 뭔가 반듯한 모습으로 앞에 서야 내 강의가, 내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을까? 강사가 이민정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옷을 잘 입을 필요는 없어요. 자,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은 군더더기가 많을 수 있어요. 군더더기가 많이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아나운서도 아주 반듯하게 입고 이렇게 앞에 쓰는 사람들이 반듯하게 입는 이유는 군더더기를 없애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메시지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메시지가 상대에게 잘 들리려면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요. 군더더기 자체가. 이해하셨나요? 네, 이어링을 하더라도 오늘 제가 샤넬을 일부러 하고 왔어요. 근데 이어링을 하더라도 이렇게 긴 거. 아나운서들 보면 긴 거 안 하잖아요. 땡깡땡깡 계속 돌아가면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나운서는 메시지가 중요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은 뭐가 중요한 사람인가요? 우리 선생님? 뭐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들었는데 약간 인사 담당자시더라고요.
아, 네. 자, 기술직입니다. 네. 자, 네. 전문성이 있으시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후배 양성도 좀 하시겠네요. 예. 그래요. 그러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신 분이죠. 맞아요. 꼭 정장을 안 입어도 되지만 회사에서 만들어진 어떤 옷이라든지 뭔가 그 규칙이 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우리 선생님은 뭐가 중요한가요? 삶에 있어서. 좀 발전하고 변화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발전하고 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생님은 표정이 자산인 것 같아요. 그냥 다 말할 것 같다는 생각? 자,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 그냥 이분한테는 내 고민을 다 말할, 이것도 자산입니다. 이미 브랜딩이 되어 계신 거예요. 너무 인상 좋으시고, 어디 가서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편하게 그쵸, 편하게. 내가 우스워서 다가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런 이미지가 있다. 자산을 갖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가치를 올리면 퍼스널 브랜딩과 당연히 브랜드 자원 시스템이 움직여서 여러분 몸값도 올라가죠. 인지도도 올라가죠. 명성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제 히스토리가 좀 하나 있어요. 시간이 빨리 끝나면 그거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의 스토리가 좀 하나 있거든요. 자, 요건 큰 소리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브랜드다. 나는 걸어다니는 메시지다. 메신저 아니고 메시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어떤 메시지를 뿜어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짝꿍 좀 보세요. 다시. 어떤 메시지를 뿜어내고 있나요? 별거 없어요? 네. 자, 그래요. 역시 그 인간적이다, 되게. 제가 쪽지로 나중에 한번 받아볼게요. 어떤 메시지가 좀 있는지. 네. 핵심 메시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를 드러내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방법. 이미 기술적인 측면, 전문적인 거, 죄송하지만 어떤 일 하시나요? 그 식품 제조 회사 대표님이세요, 혹시? 예. 아, 매출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에요. 꼭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진짜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저희 연구소로 오세요. 이민정이 저기 교수님 이름 팔고 오시면 그냥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자, 브랜드를 드러내는 방법은 그냥 걸어 다니는 메시지고 내가 브랜드라면 뭘 하셔야 돼요? 잘 꾸미셔야 될까요? No. 잘 꾸미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브랜드라고 외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에 대한 건 남이 타인이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했어요. 그럼 나의 강점도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하고 있는 컨설팅이지만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우리 선생님 아까 두 분이 오셨잖아요. 저 뭐부터 가장 많이 보셨죠? 얼굴, 그죠? 얼굴.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쏙 스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는 듯하지만 쫙 보는 거죠. 자, 외모에 관련된 것을 가장 먼저 봅니다. 저 사람 보통 아니네. 괜찮네. 아니네. 판단하는 거죠. 두 번째, 거기서 넘어가면 대화가 이러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대화한다든지 거기에서 이미 파악이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 매너 쪽으로도 가볼게요. 매너. 어떨까요? 딱 앉아있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다든지 짝다리를 하고 있는다든지 뭐 악수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는다든지 뭐 어떤 그런 행동에서 이 사람 아닌가 봐. 아니면 그런 매너 하나하나가 어때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다가오면 첫인상이 조금 뭐 외모에서 안 좋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어때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이 삼박자가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속에 콕 바뀌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외모 관리 한번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외모 관리. 다 제 고객들이시네요. 네. 자, 자, 그러면 언어 관리 한번 해보신 분, 언어 관리. 자,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웃지 마세요. 정들 것 같아요, 지금.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저 뒤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다 남성분들만 계셔가지고 제가 살짝 긴장했거든요. 자, 한 분께 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일부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한번 외쳐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발성 발음을 좀 봤습니다. 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연습하셔야 되는 분이 딱 3분 정도 계십니다. 저랑 눈 마주치시는 분 3분. 네,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대화를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대화는 끝 마무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어미를 내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가끔 목소리가 붕 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외모에서 풍겨지는 이미지가 참 좋았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이 되게 띨빵해 보여. 그럴 수 있잖아요. 발음이 막 새. 약간 그 입 구강 구조상으로 발음이 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와 또 너무 급하게 말을 한다든지 뭐 말이 씹혀가지고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끝을 흐리게 말한다든지 이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자, 두 번째. 자, 언어에 대한 거, 외모에 대한 거, 행동에 대한 거 이해하셨죠? 자, 그럼 외모에 대한 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꾸며야 됩니까? 자, 이 두 화살표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길어 보이십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 오른쪽이다. 자, 자아갖고 한번 재볼까요? 누가 어떤 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좋아요. 별로 한 거 없는데 이 정도 컨셉 좋아요. 똑같습니다. 저는 이거 한 그 독일 정신과 의사가 실험한 결과인데 똑같아요.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얘가 좀 더 길어 보이고 할 수는 있지만 재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자, 본질이 중요하냐, 현상이 중요하냐, 이미지 메이킹에서 얼굴이 중요하냐, 그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질도 중요하고 현상도 중요하다. 하지만 내 본질을 보여주기까지 현상으로 진입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아는 사이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본질을 보여주기도 전에 거부당할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잘생기고 예쁘고 명품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컨셉을 외모로 가져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해하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스타일은 외모에 대한 것도 있고 언어에 대한 것도 행동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스타일은 단지 외모나 옷차림에 대한 구성되지 않고 행동,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셨죠? 이렇게 있다. 스타일은 그 사람의 고유한 어떤 그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이런 거죠. 야, 그 사람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이 패션 갖고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야, 그 사람 원래 그래. 원래 스타일이 그래. 그런 건 뭐예요? 다 복합적으로 언어, 행동, 외모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으로서 브랜딩 한다고 하면 언어 관리, 행동 관리, 외모 관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실 거죠? 네, 하실 것 같아요. 나 대표님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업 시작하셨고 사업 잘 되라고 이민정 교수님 꼭 말씀하셔서 한번 들려주세요. 많이 안 받을게요, 제가. 네, 많이 안 받을게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은 뭐다? 자기 관리예요. 물론 이것을 마케팅법으로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좁은 의미에서 퍼스널 브랜딩은 내 관리예요. 내 관리. 그런 거 뭐가 필요해? 전 제가 이런 일 하지만 집에 계신 분은 설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설득이 안 돼요. 그럼 전 제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래도 교육자로서 많은 분들한테 전파를 시켜야겠다. 언젠가는 저한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상무님처럼. 대부분의 약간 이런 것들을 어색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집에 계신 분에게. 괜찮지, 멋있지? 그러면, 멋있다. 대부분 멋있다고 하셨잖아요. 에휴, 이게 뭐야. 원래가 더 낫지. 약간 마음속에 부정이 좀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약간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스타일은 당신을 판단하는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이며 당신의 삶을 그대로 표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걸어다니는 뭐다? 메시지다. 나는 브랜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는 스피치가 들어가 있는데 스피치와 이제 매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테마 중에 하나만 집중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다른 수업에서 이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전략적인 퍼스널 브랜드를 위해서 그럼 STP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아까 제가 STP를 뭐라 그랬죠?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나눈다. 시장을 나눠요. 난 너와 달라. 그 다음에 타겟팅.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 마지막은 뭐죠? 포지셔닝. 그러면 내가 메시지로 뭘 줄 것이냐. 그 메시지. 나 하면 생각나는 메시지. 이런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직장이 아니라 이제는 직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전문가분들 많으시잖아요. 내가 기아차에 있고 뭐 풀무원에 있고 다 있지만 나는 그 안에서 직업을 가지셔야 돼요. 전문 영역. 그게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이 되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성실한 것도 괜찮습니다. 자, 직업이 되면 여기에서도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상시 봤는데 저 사람 내가 CEO야. 여기 들어오셨어요. 아, 저 사람 참 괜찮아. 성실하고 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우리 회사를 영입해 올까? 그런 케이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성실함이 무기가 된 거죠. 그럼 이것도 직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평생 직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거에 대입을 좀 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제 거에 대입을 해봤는데, 자, 나는 뭐뭐 하는 전문가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일단은 나는 재능과 이야기를 필요할 수 있는 집단을 분석한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넘겨주시고요. 자,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인데 여러분 거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다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이 내용들은 제 거예요. 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게 사례를 가져와서 첫 번째, 자기인식은 핵심 감정과 브랜드 키워드와 스토리 설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저는 뭐예요? 피체에는 교수고 컨설턴트고 강연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뭐가 너의 키워드냐? 나는 퍼스널 브랜딩도 하고 리더십 브랜딩도 해. 뭐 소비자 행동도 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고객 접점에서. 그러면 어떤 게 전문가인데 브랜드 키워드는 나는 전문가야. 감성적이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3가지, 5가지 키워드를 만드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인지, 이렇게 강연처럼 할 것인지, 책으로 쓸 것인지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자,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포지셔닝입니다. 여기에서 세그멘테이션 나누는 거. 나는 공기업, 대기업, 정치인들에게 이런 걸 할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브랜드가 됐을 때 나는 누구한테 어필할 것인가. 이게 나눠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걸 통해서 나는 뭘 하고 싶어. 이거 타겟팅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리더 전문가들이 나를 찾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것을 통해 성과를 움직이는 퍼스널 브랜딩 전략을 딱 세워서 주는 겁니다. 여기에 키워드나 메시지, 아까 뭐 나는 브랜드다, 뭐 나는 걸어다니는 메시지다, 아니면 퍼스널 브랜딩이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이런 거를 내가 이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컨텐츠 실행인데 저는 다 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예시를 들어본 겁니다. 자, 블로그를 통해서 나를 알리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문 영역을 글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회사에 있지만 내 스토리를 책으로 내고 싶어. 아니면 유튜브나 인스타처럼 이런 것도, 아까 틱톡이나 이런 것들처럼 많이 알리고 싶어. 이건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 3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가치를 좀 찾아내고 브랜드를 찾아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요거에 대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네트워킹하고 어떤 사람과 소통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어떻게 만날까, 뭐 걸어 다니셔야죠. 이렇게 학업에 집중하실 수도 있고 여기 와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학회를 많이 가요. 학회를 많이 가서 명함을 좀 많이 뿌리고, 난 이런 사람입니다. 강연 좀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뭐 골프 모임 또 많이 있죠. 어떤 모임 갖고 계세요? 저는 회사 집중하시냐고. 예, 그래요. 하고 성당. 아, 성당. 저기 자매님이라고, 저 유스티나예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퍼스널 브랜딩은 학문적으로 연구된 건가요? 학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물론 연구 논문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이게 부족합니다. 자, 5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997년도에 우리 뭐가 있었죠? IMF가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1997년도에 퍼스널 브랜드로 승부할 이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도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때 뭐 사업에 안 좋으셔서 회사에 나오셔가지고 치킨집 차리시고 막 하시다가 1인 기업이 된 거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다가. 그러니까 뭔가 브랜딩이 안 돼 있었을 때 내 브랜드를 가지셨기 때문에 어때요? 안 됐던 거예요. 내가 치킨은 정말 잘 튀기는데 고객 응대가 안 됐다든지, 나는 고객 응대를 잘하고 있는데 전문성인 치킨을 못 튀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 학자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발전돼 왔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 사람이 한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셀프 패키징이라는 건데, 네가 그러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브랜딩을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된다. 제가 나중에 사진 자료만 빼고 요 자료는 이민정 교수님께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럼 그때 좀 자세히 보시고. 자, 이때 우리 비주얼 아이덴티티는 제가 했던 거, 그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이게 이제 이 책 속의 핵심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자, 이해하셨나요? 감성적인 요소. 아까 제가 박시윤과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내가 자산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이 시대에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제 아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살짜리가. 제가 상담해주면 엄마 나 오은영 박사님한테 가서 상담받고 싶어. 저 엄마도 전문가야. 아, 노 이러더라고요. 아까 제 조카도 그랬잖아요. 난리예요, 애들이. 애들이 요즘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많은데 두 가지래요. 하나는 오은영 박사님, 또 하나는 누굴까요? 챗 GPT.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겼는데, 이분은 퍼스널 브랜딩이 완벽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명함은 이거예요. 실제 명함입니다. 자기는 걸어다니는 브랜드인데 굳이 여기다 전화번호 해놓고 내가 무슨 전문가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한번 그 오락프로에 나왔습니다. 박사님, 개그맨이. 박사님, 저 박사님 너무 좋아해요. 사진 한번 찍고, 명함 좀 주세요.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이 명함을 주더래요. 딱 이건 제가 그냥 오은영 만든 거고, 실제 이제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은영 딱 찍어서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그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냥 그 오은영 박사님은 누구 명함 달라고 그러면 딱 이거 준대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이제 찾아오라고. 자, 여러분, 브랜딩이 잘 돼서 브랜드가 되면 여기에 피체가 될 수도 있고 이민정이 될 수도 있고 본인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겠죠. 굳이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내 전화번호 이래요. 압구정동 그 신사동 566의 24번지 503호에 제가 일하고 있는데 와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퍼스널 브랜딩 이해하셨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키워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시나요? SPT. 자, 세그멘테이션. 내 시장을 나누고, 또 나를 찾아주는 건 누구냐? 저로 말하면 그렇죠. 좋아요. 교수님, A 뿔뿔 주세요. 자, A 뿔뿔. 자, 어떤 게 기억 남으세요? 선크림? 예, 그리고 샤넬의 이야기. 샤넬 이야기는 정말 가방을 찾지 말고 스토리를 찾아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냥 남성분들이 읽어도. 자, 우리 선생님. 샤넬 스토리. 박수 부탁드릴게요. 충남 서산 그 근처에서 오셨는데 샤넬 스토리에 내가 봐서 연구를 하실 것 같아요. 맞죠? 저 강원도 원주에서. 죄송합니다. 아까 서산이 어느 분이셨죠? 그래요. 이거 잘못된 브랜딩이에요. 자, 네, 감사합니다. 딱 원주라 그러셨죠. 자, 어떤 게 기억 많이 남으세요? 그 스토리에서 이제 자기 그 히스토리 아니면 브랜드를 이제 하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맥락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가 있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뭐 하나 실천하실 양 있으세요? 그래도 이제 뭔가 하나 떠오르셨죠? 네, 두 분께 더 여쭤볼게요. 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렇게 많이 시킬 줄 알았는데. 그래요? 어피어런스 커뮤니케이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좋아요. 자, 외모, 언어, 그 다음에 행동 중요합니다. 자, 복장이나 어떤 말투에 군더더기가 없어야 내 메시지가 잘 들린다. 그렇죠. 그래서 한 분께 더 여쭤볼게. 아쉬우니까. 저 맨 끝에 우리 선생님. 저 메시지. 메시지다. 메시지가 잘 되어 계세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오셨는데 아나운서가 이렇게 입장하시는 줄 알고 깔끔하시잖아요. 네. 자,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걸어 다니는 메시지고, 그 다음에 모든 비즈니스는 뭘로 통한다? 브랜드로 통한다. 근데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된다? 브랜딩을 하셔야 된다. 그 브랜딩 안에 뭐가 있다? 아까 어피어런스 다 얘기했지만 외모, 언어, 행동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들어가 보면 뭐가 있죠? 나는 걸어 다니는 메시지다. 나는 브랜드다. 그 제가 샤넬 이야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 비포 애프터까지 해서 다양한 스토리로 여러분들에게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자, 질문은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0분 동안,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그 멋진 브랜드를 위해서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